네, 빛이 정말 화려하게 너무 눈부시는 네, 거 아니에요? 화려한 조명이 우리 감싸고 있어요. 네.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만 두 분 사진은 정말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극장에서 예쁘게 이 정도 찍어주세요. 조명이 네. 쉽지가 않으니까 저희 또 퍼플 셔츠를 또 막 네. 어쩌다 또 보니까 커플 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줄여주셨다. 조명이 은은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 이주영 배우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프라인 GV 행사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좀 아쉽게도 제 영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제가 인상 깊게 본 네,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이 영화로 오늘 또 멋진 이연 배우님과 진명희 대표님과 이야기를 재밌게 나누고 싶어서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연 배우님이 영화를 또 한 번 더 보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보셨는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연입니다. 저는 영화를 오늘 다시 봤는데요. 좀 5분 늦게 들어와가지고 옆자리 관객분이 약간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이렇게 사실 제가 남의 영화로 무비 토크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긴장이 돼서요. 지금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주영 선배님이랑 진명희 대표님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영화의 배급사 측인 그린나래 미디어에서 이 행사를 공지했을 때부터 과연 누가 이주영과 이연 배우의 조합이란 신박한 조합을 기획했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두 배우님께서 이 영화를 되게 인상 깊게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뭐 요아킴 트리에 감독님이나 에나스테 레인스베 배우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긴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영화를 본 감상을 위주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편안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오픈 채팅방에 의견 남겨주시면은 또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막 따끈따끈 두 번째 감상을 마치신 이연 배우님께 이 영화 소감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아무래도 배우라서 그런지 제가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단 하나도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없었던 영화였어요. 배우들 연기도 그렇고 특히 율리에 배우님의 연기가 진짜 좀 헷갈릴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서 약간 이게 다큐인가 영화인가 싶은 그런 느낌들이 너무 많았고 카메라도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봤던 어떤 사랑 이야기 중에 가장 재밌게 본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첫 번째 보셨을 때랑 오늘 두 번째 봤을 때랑 조금 달랐어요, 감상이? 사실 오늘 영화는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니까. 행사를 해야 돼서 마치 제 영화 보듯이 제 영화를 보시는 관객들의 반응을 보듯이 제가 너무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영화를 재밌게 보시고 계신가 이러면서 영화를 봐가지고 집중을 많이 못했지만 그럼에도 너무 좋았던 부분은 똑같았어요. 예를 들어 그 악셀이랑 율리에랑 이제 헤어지기 전에 싸우는 부분 있잖아요. 저는 그때가 너무 되게 진짜 다큐처럼 뭔가 촬영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서 약간 이질감 없이 되게 몰입을 해서 봤었는데 오늘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악셀이 드럼 치는 장면 있잖아요. 취미로. 근데 그것도 너무 첫 번째 봤을 때도 좀 놀랬거든요. 그 연출에. 근데 그게 너무 오늘도 너무 보면서 놀래가지고 좀 같은 부분에서 좀 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전율이일 정도로. 네. 주영 배우님 작년에 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보셨었고 또 한 번 더 보셨잖아요. 네. 이 영화에 대한 인상이 어떠세요? 네, 저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왜 갔지? 폐막식 사회 보러 갔었는데 이제 또 폐막식 사회 보러 갔어서 일정이 좀 널널했어요. 그래서 영화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를 가장 첫 영화로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았어서 제가 그 당시에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린나래 미디어에서 그 당시에 제가 인스타 올렸던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이렇게 행사에 불러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사실 배우들의 연기였고, 그리고 이제 연출적인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인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GV 할 때 제 영화면 제가 뭐 전반적인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한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오늘같이 뭔가 외화 제가 출연하지 않은 다른 영화를 얘기할 때는 조금 이제 부가적인 정보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이제 배우분들이랑 감독님 GV 영상이나 이런 거를 제가 또 이제 영어로 얘기해서 100% 이해는 못하지만 또 그런 거를 또 보고 오기도 했거든요. 오늘 또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방금 그 드럼 씬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 악셀 배우가 직업이 3개래요.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의사래요. 근데 또 드러머래요. 네, 밴드에서 이제 드럼도 친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실제로. 네, 그래서 이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아까 얘기하니까. 네. 저희 정말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너무 편할 것 네, 유학팀 주영 트리에 감독님 모시고서 영화의 제가 또 세부까지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현 배우 너무 명쾌해졌죠 지금. 네, 저 오늘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선배님이네요 진짜. 네. 네. 또 요아킴 트리 하면 생각나는 배우가 감독이 있지 않으세요? 이름에서 라스폰 트리에? 라스폰 트리에 또 먼 친척이라고 합니다. 거의 오늘 퀴즈를 좀 준비해 오신 정말 그렇다고 해요. 네. 놀랍습니다. 네, 정말 존경할 만한 선배님이라는 생각이. 저 너무 오늘 저 오늘 리액션만 하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지금 옆에서 두 분을 뵙고 있으니까 아마 앞에서 두 분 투샷 보신 분들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오늘 얘기를 나눌 영화는 막 되게 기쁘다고 하긴 좀 너무 어려운 영화잖아요. 저도 어제 이 영화를 드디어 감상을 했는데 보자마자 음주와 흡연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절실해지는 네, 그런 영화였어요. 저 성인이니까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저희 GV 행사 끝나고 나면 같이 오신 분 아니면 혼자 오신 분 이 그 종로 포차 같은 데서 소주 한 병은 하고 가야지 오늘 밤에 불쑥불쑥 올라올 옛 연인들이 잊을 수가 있지 않을까. 뒤에 스케줄 있으세요? 우리도 끝나고 좀. 예. 싫은 거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고. 너무 이렇게까지 긴장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불쑥 청하시면 어떡해요, 조영 배우님. 저 지금 심장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아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던 사랑의 거의 모든 조각들이 다 튀어나온 영화일 것 같아요. 그때 헤어졌던 사람, 그때 사랑했던 기억, 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추억까지도 막 어느 순간 스멀스멀 옆자리에 앉게 만드는 영화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아까 그 이현 배우님은 드럼 장면 되게 인상 깊게 남으셨다고 했는데 주영 배우님은 지금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 이제 파티장에서 에이빈드와 살짝 이제 바람 같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친구들이랑 막 술자리 대화 자리에서 뭐 밥캣에 이제 밥캣이 이제 영화화가 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할 때부터 조금 율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잖아요. 되게 다른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커피를 따르는 악셀이 이제 불을 켜는 거 끄는 거와 함께 정지가 되면서 에이빈드가 일하는 커피숍으로 달려가는 그 율리의 씬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씬이 CG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씬을 위해서 감독님이 그 씬에 등장하는 그 엑스트라 배우들을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셨대요. 얼음땡 놀이 같은 걸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멈춰 있는. 근데 거기서 초등학생 2명이 이렇게 잡히는 씬이 있는데 근데 거기 보시면 살짝 움직여요. 너무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긴 시간 멈춰 있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살짝 큰
화면으로 보면 아마 크게 움직이게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너무 이 영화와 그런 게 잘 어울린다. 만약에 CG로 되게 매끄럽게 저 씬을 찍었다면 그게 그렇게 감명 깊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슬로에서 실제로 촬영을 하는데 많은 이제 시민분들이 또 즉흥적으로 막 들어와서 같이 찍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찍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번에 GV 준비하면서 한 2번 정도 영화를 다시 보고 왔는데 그 씬이 아무래도 가장 좋더라고요. 그 씬이랑 버섯 마약하는 씬. 네, 그 씬이 저는 되게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율리의 아빠 캐릭터도 엄청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너무 싫고 와 정말 저런 사람 우리 아빠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또 이해는 되는 저 관계성 같은 게 그런 게 되게 저는 뇌리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정말 보고 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 맞아요. 영화예요. 왜 술 생각이 나냐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져서 영화 얘기도 해야 많이 되고 드시고 싶은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냥 약간 술이 땡기는 영화들이라는 게 가끔 존재하잖아요. 이를테면 잘 만든 사랑 영화들은 술을 좀 부르는데 봄날은 간다 보고 나면 술 안 먹을 수가 없고 클로저란 영화를 봐도 뭔가 독주를 안 마시면 좀 잠자기 힘든 그런 느낌이 영화인데 지금 이런 질문들이 좀 들어와서 두 분께 여쭤볼게요. 사랑해연님께서 율리의 등짝 한번 때려주고 싶은 마음 계속 참으면서 봤다고 하셨는데 지금 태상의 빛과 소금 이현 배우님 아이디께서도 배우님들께서는 율리에게 공감하신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공감하셨는지 궁금해요. 어쩌면 율리에는 특이한 인물인 듯한 동시에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인물이기도 한 것 같아서요라고 하셨거든요. 어떠세요, 이현 배우님? 근데 저 질문에 대답하기 전 개 한 마리 있었잖아요. 보셨어요? 개 강아지? 네, 그 이렇게 멈추는 장면에 슬로우 모션 장면에 그럼 그 개는 CG인가요? 개가 있었어. 개가 있었어요. 개를 이렇게 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 너무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계세요. 영화 모든 것에 개가 대해서. 있었어요.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개는 CG다. CG다. 네. 오케이. 근데 왜 개를 굳이 한 마리를 넣어서 CG를 했을까? 그냥 개가 있었어요. 개가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진짜 합니다. 나는 못 봤어. 저 개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걔는 CG다라는 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추후에 이제 배급사 쪽에서 확인 한번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를 분명히 봤거든요. 아 진짜? 네. 하여튼 저는 율리 얘기도 해주시죠. 율리. 사실 그 사랑을 빠지는 순간들이나 그러니까 시작하는 어떤 누군가한테 반하고 빠지고 이런 순간들에서는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뭔가 설명을 할 수 없는 어떤 감정들이나 그냥 그 감정들이 그 전에 뭔가 쌓아왔던 제 경험 때문에 오늘 일어나는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감정으로 누군가한테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사랑을 빠지는 순간엔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 그 표현이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했고 또 율리의 연기에 감탄을 했었는데 다만 공감하지 못하는 건 그 사랑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제 스타일은 아니었다. 나는 율리에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지 못하겠다. 그러고 그냥 뭔가 사랑의 그 사랑을 지켜나가고 뭔가 사랑을 이어가는 그 과정들은 공감할 수는 없었어요. 이해는 됐으나 공감은 되지 못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도 이현 배우랑 비슷한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주영 배우님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하려고 한 얘기는 제가 만약에 이 율리의 역할 제안을 받았어요. 그럼 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은데요. 근데? 왜냐면 그냥 배우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어떤 캐릭터가 미움받을 것 같은 어떤 소재나 부분이 이제 시나리오에 있으면은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이게 저는 보면서 생각했던 게 어쨌든 이 율리의 모든 행동의 파편들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저희한테 어떤 식으로든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상이 저에게 남아서 앞으로 내가 어떤 작품을 하게 되거나 할 때 캐릭터가 미움받는 것부터 두려워하진 않아도 되겠다. 내가 뭔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거나 사람들이 봤을 때, 관객들이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부분들을 좀 그렇게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반대로 하게 하는 영화였거든요. 저도 보면서 당연히 율리의 너무 이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저는 약간 지금 생각난 게 그 이제 악셀의 지인들 별장 같은 데 놀러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되게 심하게 아기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 싸우잖아요. 싸우고 간밤에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파티를 하다가 또 이제 친구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율리애가 너무 좀 전에 아기 낳는 문제로 싸웠는데 우리 아기 낳으면 안 될까? 이러잖아요.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붙는 씬이 그 다음 이제 아침이 됐는데 율리애가 이렇게 바지춤을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저것도 약간 무슨 연출된 건가 생각했는데 그런 약간 너무 그렇게 바로 바뀌는 뭔가 그런 생각들 이런 게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캐릭터들이. 네. 율리 너무 장난꾸러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또 밉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악셀이 막 진짜 못됐다라고 되게 맞아. 치잖아요. 근데 보면서 진짜 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저기서 저 분들은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기 만들까라는 게 네, 아기를 만들었겠죠. 네. 개구쟁이다. 네. 네. 어쨌든 두 분은 어떤 부분은 공감하지 완전하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캐릭터다였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율리엘이 되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100%. 관객분들 중에서도 나 율리엘 100% 이해한다 있으면 손 한 번. 아무도 없는데. 자신 있게. 자신 있게. 100%. 100%. 300명 중에 저밖에 없어요? 100% 이해가 되세요? 전 너무 알겠어요. 왜 저러는지. 근데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저 이따가 포차에서 만나면 얘기 좀 해요. 지금 샤이 율리에 있으면 얘기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그러면 밸런스 진짜. 게임 한번 해볼게요, 두 분. 네. 율리에, 악셀, 에이빈드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이배. 저 순이배 진짜 좋아하거든요. 순이배랑 술록이 최애예요. 자, 네 캐릭터 중에서 가장 나와 닮은 캐릭터. 이현 배우님. 율리에, 악셀, 에이빈드, 순이배. 반반 섞고 이러는 거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쉽습니다. 고민된다. 저는 저는 에이빈드요. 에이빈드. 나도 에이빈드인데. 와. 근데 왜 반반이라고 했냐면 약간 나는 율리애랑 에이빈드 반반이야 사실. 진짜요? 네. 저는 악셀이랑 에이빈드 반반. 아. 그러니까 완전히 배려를 받아야 하면서도 그런 절 알아서 되게 배려를 하려고 해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에이빈드의 모습이 연애할 땐 나오다가 이렇게 문득 악셀 모습이 나와요. 그럼 저조차도 제가 꼴보기 싫어지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수영 배우님 왜? 사실 율리애는 피하고 싶어서 그냥 대충 에이빈드 얘기했는데요. 원래 율리 아니에요. 근데 율리애의 어떤 부분은 근데 사실 우리가 되게 율리애를 욕하는 분위기가 그건 되는 것 아닌데요. 같은데 사실 율리애가 가장 솔직하고 자신의 감정에 진짜 용감한 사람. 예. 이 가분싸 어떡하죠? 어쨌든 두 분 다 에이빈드. 네. 너무 굳이 어려운 고른다면. 질문을 하셨어요. 네. 굳이 그러면 조금 쉬운 거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거 정말 제가 하기 싫은데 이거 해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하는 밸런스 뭔데요, 게임이에요. 제가 고안해낸 거 아닌 것을 가만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드랑이 땀 냄새 맡기, 화장실에서 소문 보기. 근데 이거 사랑하는 사람 하네? 그쵸 사랑하는 제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잖아요. 소면 보기 아니면 곁다. 네네네. 제가 안 그래도 진짜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약간 초반 씬에서 프롤로그
프롤로그 씬이었나? 거기서 율리에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그게 나와요. 뭐 의사였다가 뭐 사진 찍다가 뭐 이제 심리학자 하다가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진 쪽 일을 할 때 자기는 시각에 예민하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씬 보고 나도 안 그래도 아 후각에는 되게 안 예민한가 보다. 어떻게 저 와이셔츠에다가 코를 박고 이거 선택하라고요? 네, 그렇게 그냥 밸런스 게임이니까 그래도 하나 골라달라고 다른 하십니다. 한 개가 뭐였죠? 화장실에서 소변 볶기. 이게 길게 생각하면 안 돼. 맞아요. 이거는 근데 그냥 저는 그래도 1번 냄새는 맡을 수 있을 것 선딱. 같아요. 네. 이현 배우님 사랑한다면 근데 이거 처음 만났을 때잖아요. 사랑한다. 근데 그럼 처음 만나고 이거는 것도 다 아니고 그냥 사랑한다. 사랑. 사랑하는 사람이다. 진짜 싫다. 둘 다 너무 싫으신 걸로 그러면. 근데 사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둘 다 할 수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둘 다 굳이 둘 다 할 수 있어서 만약에 저는 처음 만난 사람이다 하면은 곁담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그냥 제 예측으로는 관객분들도 곁담파가 많으실 것 같긴 해요. 한번 고수 한번 고수 해볼까요? 한번. 네. 곁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럼 나는 소변이다. 소변. 소변도 만만치 않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 신성한 극장에서 곁담과 소변 얘기를 설문조사까지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근데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왜 소변신이 있을까? 우리 요아킴 주영 트리에 감독님 왜 있을까? 그 씬의 이유에 대해서 좀. 제 생각에는 그 씬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리고 그 씬의 제목, 그 소제목이 뭐였더라? 약간 잘못된 타이밍? 약간 이런 맞아요. 거였던 배드 것 타이밍이었던 같은데.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배드 타이밍은 아니야? 서점에서 마주치는 거. 맞아요. 그게 배드 타이밍인가? 이 장의 제목 아시는 분? 바람 바람 피우기. 여러 번 보셨나? 아무튼 그 장에서 굉장히 짧은 그 러닝 타임을 이용해서 이 둘이 정말 가깝게 약간 로맨틱하고 서로에게 스며들었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한 감독의 좀 무리수죠. 저는 진짜 그 장면 보면서 네. 그 요즘 말로 그 킹 받았다고 하는데 킹 받았던 점이 그 음악이 되게 로맨틱한 클래식 맞아. 음악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화가 계속 올라오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장면을 이렇게 로맨틱하게 찍는 이유는 제목 따라가는 건가? 정말 최악. 그러니까 뭔가 사랑하면 최악이 된다의 그 최악의 어느 순간을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눈을 질끔 감았다가 떴다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영재는 더 워스트 퍼슨 인 더 월드잖아요. 인간에 조금 더 제목이 치중돼 있는데 왜 번역하면서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될까로 했을까요? 그 두시영 감독이 이제 연출도 하고 그러시니까 만약에 나중에 작품 만드셔서 개봉을 한다고 하면 최악의 인간 사랑할 때 누구나 최악이 된다. 어떤 영화 관객이 더 많이 될 것 저는 근데 같나요? 번역 제목 진짜 잘 지었다 생각했어요. 그쵸? 네.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지금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앉아 있는 것도 만약에 최악의 인간 보러 오셨다고 하면은 조금 고통스러울 그러네. 수 있어요. 네. 네. 그렇다.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최악인 인간을 보러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김종관 감독님이 최악의 여자가 아니라 최악의 최악의 하루를 하루. 선택한 것 같은 네, 그런 맞아요. 마케팅적인 부분이군요. 네, 그거 제가 있었어요. 네. 알아요. 네. 자, 이 질문도 있습니다. 제목이 제목이니만큼 제목이 나왔으니까 공식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연 일반인 여자친구님께서 이연 제 일반인 네. 여자친구 두 배우님들이 맞습니다. 두 배우님들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사랑을 할 때 했던 행동이나 모습 중 본인이 느끼기에 가장 최악의 모습이 있으셨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다시. 본인의 최악의 행동, 사랑에 빠졌을 때. 네.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또 기억해내야 해서 진짜 오늘 끝나고 술 마시러 가겠네요. 그쵸. 지금 안 갈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약간 판도라의 상자에 넣어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색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열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저한테 최악이면 되는 거니까요.
스스로한테 죄악. 너무 힘드네요. 촬영을 에피소드인가? 네, 에피소드. 촬영을 한 오버해서 2박 3일 정도 밤을 샌 상태로 잠을 잤었어야 했어요. 집에 가서. 근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잠을 안 자고 지방으로 가서 촬영은 서울에서 했는데. 예, 지방으로 가서 얼굴을 진짜 한 1시간 잠깐 보고 잠을 못 자고 다시 와서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율리처럼 달려갔나요? 근데 그렇게 근데 네, 보고 오는 순간은 약간 율리의 표정이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촬영 그날 저녁 촬영을 하고 진짜 후회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이거 좀 질문의 의도와 안 맞는 로맨틱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봐도 좀 최악이다. 그러니까 배우세요. 이런 게 나중에 또 근데 나는 진짜 진짜 최악 여기 있는 거 생각했죠. 꺼내려고 하고 자,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 말씀해 주시죠.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선배님 하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같은 뭔가 판도라의 상자 생각 좀. 근데 진짜 이 질문도 너무 어려운 게 진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돼서 진짜 어렵네요. 패스 없어요? 패스 관객분들 패스 가능한 거 안 된다고 하시네요. 네.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근데 저는 이런 뭔가 에피소드적인 것보다 그냥 내가 누군가랑 연애하거나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항상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싫은 내 모습을 발견을 했어. 근데 그거를 또 하고 있을 때, 그 다음 연애도 하고, 그 다음 연애도 하고, 뭔가 왜요? 저는 판도라 상자에서 꺼낼 수 없어요, 선배님.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너무 이렇게까지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자리라고 얘기 없었잖아요. 그린나래 미디어. 저 하나. 네. 핸드폰 훔쳐본 적 있어요. 비밀번호 걸린 거 안 걸린 거. 이거 지문 있는 거. 손 잡아 당겨서 자는 거 이렇게 당겨가지고. 근데 이거를 진짜 이거 맞아. 이거 있어. 그거 이게 이렇게 있어도 이거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나 혼자 있어. 막 어디 뭐 카페 같이 있다가 화장실 가가지고 나 혼자 있어. 근데 뭐가 와. 근데 이거 안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저도 볼 거. 그리고 나도 본 적 있어요. 나를 너무 불안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그 사과폰 쓰시는 거죠? 네. 이제 만약에 지문 없어지면 얼굴 어떻게 해요? 페이스 아이디는?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근데 보통 비밀번호를 아니까 나는 비밀번호 쳐서 본 적은 있죠. 관객분들도 한번 저희 설문해 볼게요. 나 절대 안 본다. 진짜 되게 많다. 진짜 막 내가 되게 성숙하다. 이 사람이 약간 바람 피는 것 같은데 싶은데도 절대 짱이다. 제가 오늘 이현배를 처음 뵙는데 생각보다 화가 많으신 분이셔가지고. 되게 좋다. 자, 또 다른 저희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이거 밤새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남의 연애 얘기하는 거 진짜 재밌고 남의 연애 얘기하다가 내 얘기 살짝 꺼내는 것도 진짜 재밌고 이러다가 다들 새벽달 보면서 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어쨌든 너무 영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화 얘기인가? 영화 얘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다고요? 네. 중간에 만약에 유학팀 주영트리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알겠어요. 제가 적절하게 작품 만드시는 한번- 의도, 메시지 이런 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적절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네, 그럼 이 질문도 조금 흥미로운데 사랑할 때 최악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너무 궁금합니다.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연배우님 참을 수 없으니까. 참을 수 없으니까 또 화가 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러워요 질문 드리기가. 왜 난 자꾸 화를 낼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랑, 그러니까 사랑에는 이별도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별을
가까워졌다라는 어떤 그 순간들이 이렇게 문득문득 찾아오면 그때부터 조금씩 제가 최악이 되고 있다는 거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보다 상대방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내가 나를 못 보고 나는 안중에도 없고 결국에는 나를 돌보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최악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연애를 했거나 연애가 좀 더 진도가 나가서 사랑이 됐다고 확신했을 때 전부 너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 나중에 돌아보면 전부 다 내가 한 일들, 전부 나였던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있긴 한데 또 사라지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중첩되는 게 연애가 더 씌워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특히 남친 전애인 SNS 염탐할 때 너무 현실 연애 같았어요. 유유 이러시는데 또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 아닙니까? 오늘 또 환승연애 시즌 2가 보고 오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기 규민이는 없겠죠? 네. 두 분 혹시 연애 리얼리티 보시는지도 좀 너무 궁금합니다. 보죠. 요새 뭐 보고 계신지 저 안 봐요. 아예 네, 저 난 아예 화가 나서 정확하세요. 보고 있으면 막 여기가 암덩어리가 막 생길 것 같아가지고 주영 배우님. 저는 보지 않아요. 저는 환승연애 2 봐요. 네. 너무 열심히 보고 진짜요? 있어요. 네. 저는 짤만 봐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쵸. 이영 배우님은 본편 보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좀 화나는 게 많긴 해요. 그 프로그램이 좀 자극적이에요. 네, 지금 어쨌든 오늘 못 보신 분들은 아마 4시에 공개됐을 테니까 만약에 집에 가서 술 먹고 보면 또 술 또 먹게 되거든요. 차라리 내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정말 혜은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 지난번에 선택 안 네.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짓이에요? 규민 씨 X가 혜은 씨인가요? 맞아요. 예. 짤로. 보고 있네요. 짤로. 근데 지난번에 그 처음으로 문자 그 선택 안 했잖아요. 진짜요? 아니면 규민 씨 인터뷰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더 좋지 않습니다. 국민적 어쨌든. 매장 네. 힘드실 것 없네요.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사실 이 영화는 사랑에 관한 되게 많은 부분들 건드린 되게 클래식한 영화잖아요. 완전히 새롭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부분들이 건드리는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랑 비슷하게 또 느꼈던 내 인생의 사랑 영화들을 또 떠올리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되게 라라랜드의 LA 같은 느낌이 노르웨이 오슬로처럼 구현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두 분께 각각 이 작품 이전까지 내 인생의 사랑 영화가 있었다면 어떤 거였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 있는데 네. 전 내 사랑. 내 사랑, 네. 에다노크. 네. 저는 지금 생각난 거는 이게 막 이걸 그런 뭔가 로맨틱 코미디 같은 멜로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라고는 볼 수 어렵게 보기 힘들겠지만 우리의 20세기라는 영화를 최근에 다시 봤는데 이 영화도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더라고요. 뭔가 엄마가 아이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10대들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자아를 찾아가는 데서 느껴지는 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사랑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되게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또 20세기 우리 20세기 그 영화 봤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 이현 배우님이 내 사랑 얘기해 주시니까 그 내 사랑에 나왔던 셀리 호킨스 연기를 이현 배우 하셔도 너무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두 분이 지금까지 보셨던 사랑 영화 속의 캐릭터 중에 이거 내가 해보고 싶다 느꼈던 거 있으신지? 저는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제니퍼 로렌스요. 너무 어울리는데요? 네. 이현 배우님은? 저는 접속이요. 접속의 전도연 배우. 네, 너무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더 드려야 될지. 네,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제가 너무 열정 가득한 눈을 말했죠. 네, 너무 어울립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 고르는 시간 동안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요아킴 주영 트리에 아, 왜 감독님 또 이렇게 또. 네. 하고 싶은 얘기들도 써오시지 않았을까요? 네, 많이 써왔어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이것도 그냥 영화 외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율리의 역할 배우가 이 영화에 캐스팅되기 전날에 자기 연기를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심지어 무슨 일을 하려 했냐면 나는 이제부터 목공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러고 이제 난 오늘부터 연기 안 해 이랬는데 그 다음 날에 요아킴 트리에 감독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영화를 하자라고 해서 이 영화를 했는데 이 영화를 이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까지 타게 되는 거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없을까? 아니에요. 에이. 그 현장에 같이 계셨잖아요. 네? 칸 영화제라는 현장에. 아, 맞다. 잊으신 거 아니에요? 잊었어요. 너무 또 옛날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리고 그럼 이 질문을 두 분께 한번 공통적으로 드려볼게요. 저는 주영 이연이라는 하트님께서 저는 장면들 중에 율리에가 노을 보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오는데 그 감정들이 좀 궁금했어요. 노을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서 이건 의도한 걸까? 어떤 감정들일까 생각되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 노을 장면 보고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는 거를 그 SNS 상에서 봤는데 노비랑 이 영화랑 하늘 보기 되게 힘들게 만드는 영화라고. 영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노을 장면에 대한 두 분의 감상 궁금합니다. 뭐지? 저는 마지막 그 이제 악셀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노을 보는 장면의 율리의 감정은 사실 저도 보면서 여전히 좀 오리무중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감정일까라는 거는 사실 저도 약간 가늠이 안 돼서. 근데 약간 율리가 미소 아닌 미소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감정은 뭐지? 저거는 무엇일까라는 그 궁금증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노을 보는 씬 몇 개 되잖아요. 그 파티장에서 혼자 집으로 갈 때 또 노을을 보는데 그때는 또 살짝 눈물이 맺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또 요아킴 트리에 감독님께서 관객들에게 율리의 감정을 맡겼다. 알아서 해석하도록. 그리고 율리의 배우도 세연 따왔어. 율리의 배우도 그 당시 느껴지는 감정대로 연기를 하지 않았을까. 약간 되게 뭐지? 외롭고 공허해 보이긴 했어요. 그 파티장에서 나와서 뭔가 남자친구가 능력적으로 모든 것이 쏠려 있고, 근데 보면 율리에도 되게 자기 발전에 되게 노력을 하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여성으로 보였는데, 어쨌든 그 파티장에서 무언가 마주한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저기 어디 조연? 그 대사에 나오듯이 조연이 돼서 그 파티장에 빠져나와서 노을을 쳐다보는데 왠지 되게 공허하고 외로움을 느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파티장을 가는 율리에가 약간 저는 이해가 좀 되었어요. 근데 친율리에 쪽으로 오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율리에가 너무 용감하고 용기 있고 대담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게, 저는 모르는 결혼식장 파티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진 못할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죠. 네. 근데 저도 못해요. 너무 대담한 저 여자인 아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도 가기 어려워하는 사람. 근데 한국이랑 좀 다르긴 하잖아요, 역시 확실히. 네. 외국에서 태어났으면 가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럴까요? 근데 또 여기서 문화 차이인가라는 생각이 문득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게, 왜 이제 20살이 되면 뭔가 독립을 하는 듯한 느낌을 계속 주잖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악셀이랑 처음에 헤어지자고 할 때 너 어디서 살 건데?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의 거취를 걱정해주는 그 장면과 뭐 집 구하기 전에는 엄마랑 같이
산다는 그 윤리의 말과 막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환경과 그 환경에 있었으면 저는 어떤 연애를 했을지 저도 되게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저는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요. 뭔가 그러시구나. 저희 엄마가 막 집을 나가라 이런 말도 안 하고 넌 이제 20살이니까 집에 나가서 너 혼자 알아서 독립해야지 막 이런 말도 안 하고 연애를 한다고 해서 독립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인데 저 외국의 환경에서 제가 자랐으면 저도 잘하면 윤리에 오세요. 있을 수도 있지 오세요. 않을까요? 윤리로 오세요. 근데 너무 저라는 환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긴 하죠.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현장님께서는 윤리애가 계속해서 다른 직업과 꿈을 꿈꾸잖아요. 배우님들께서도 혹시 어린 시절에 가졌던 배우가 아닌 다른 꿈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주영 선배님? 어릴 때? 근데 저는 20살 때까지 꿈이 없었어요. 그거 그러니까- 비트의 정우성 배우. 진짜 막 어릴 때 뭐 초중고 다닐 때 다 막 장래희망 적으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없어서 지어냈어요 맨날. 되고 뭘로 싶지도 않아. 지어내셨어요? 진짜 생각나는 게 막 괜히 막 소방관 이런 거 쓰고 오. 잘 어울리는 건 뭐예요? 아무튼 그냥 생각도 없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멋있어 보이는 직업 막 지어서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딱히 배우가 되기 전에 난 뭘 해봐야지라고 진지하게 생각했던 직업이 저는 없어서 있으세요? 이현 배우님. 저는 진짜 오래 음악을 했었어가지고 어떤 저는 펑키를 했습니다. 펑키 재즈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보컬이에요? 네, 보컬 전공해서 대학교도 보컬 전공으로 나오고 오. 그래서 아마 그때는 옛날 가수가 꿈이었나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언제 그러면 본인 영화로 혹시 개봉해서 행사하시면 노래 들려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영화면 제가 막 갑자기 생뚱맞게 불러도 괜찮? 그러면 지금 부르셔도 돼요. 아니 이거 근데 그냥 부르시면 안 되고 우리 또 이현 배우님 앞으로 절의 고도란 영화가 또 그쵸. 개봉하잖아요. 절의 고도 보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 많으시면 불러주시고 아니면 마시고 그러세요. 내가 뭐 저래고도 뭐 5만 달성 뭐 되면은 부르겠다 이런 거라도. 그리고 왠지 그냥 좀 이렇게 좀 악기 세팅이나 좀 이렇게 뭐라도 좀 돼 있었을 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쵸? 그쵸. 오늘 지금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노래까지 하라 그러면 저 진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네, 저희 노래는 절의 고도 때 한번 그렇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때 아, 모두 감사합니다. 오셔서 이현 배우님의 또 삭발 투혼 네. 감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하트를 손가락 많이 눌러주신 게 이주영 사랑한다고 말했다라고 아이디를 달아주신 분들. 저는 헬스장에서 악셀 뉴스를 볼 때 윤리의 표정을 잘 모르겠어요. 화가 난 건지 과거 연인은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표정이 나왔을까라고 하셨습니다. 그 막 그 논쟁 TV 나와서 더 논쟁하는 노는 그거 헬스장. 응. 그때 윤리의 표정. 그때 제목이 크리스마스의 악몽인가요? 뭐였죠? 아시는 분? 크리스마스를 망친 밥캣. 아 맞아. 응. 표정. 일단 저는 제 남자친구가 그러고 있으면 진짜 싫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윤리는 그렇게 싫은 표정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반갑기도 하고 뭔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갑자기 너무 반가운 사람을 만난 그 감정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그 대화. 근데 사실 그 정말 감독이 왜 그렇게까지 논쟁적인 그 대화 그 스크립트들을 거기다가 넣은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중요했던 거는 이제 그 남자친구가 거기서 악셀이 거기서 뭐 대화하고 있는 주제보다는 조금 이제 또 이제 아픈 악셀에게 달려갈 수 있는 어떤
또 연결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씬을 또 넣지 않았을까. 근데 왜 하필 또 눈이 왔을까요? 진짜 감독님 같으세요. 괜히 지연을 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도. 이현 배우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완전히 율리에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막 하고 있었는데 일단 진짜 복합적일 것 같은데 근데 약간의 통쾌함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처음에 그 악셀을 어느 사진 찍고 파티장에서 처음 악셀을 만났을 때 뭐 책을 읽었다고 거짓말을 쳤고 근데 뭐 되게 뭐 무슨 불쾌한 어떤 말들을 쓰면서 그런 만화를 그리는 작가이고 라는 어떤 속내를 비추는 그 나레이션이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쨌든 아마 연애할 때는 본인의 그 작품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표현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율리에가. 근데 뭔가 아, 저기서 저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꽃이다 약간 이런. 꽃이다도 있고 반가운 마음도 있는데 저 장면이 웃기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솔직히 상대방 그렇게 질문 계속 던지는 사람이 싫기도 했을 것 같아요. 조금은 그쵸. 저렇게까지 몰아붙이나 이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 같고 지금 엠마님도 샤이 율리에라고 손을 들어주시면서 이 영화는 사람이 뚜렷하게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율리에는 페미니스트로 표현되지만 자신의 작품에서 성차별적 표현을 서슴지 않는 악셀을 사랑하게 되고 오럴 섹스의 올바름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고요. 어딘가 애매한 자신을 보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공감이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작품이 페미니스트로 율리에가 그려지는데 그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또 듣고 싶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페미니스트죠. 율리에는 확실한 페미니스트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그 뭐랄까요? 그거 좋네요. 그거 좋네요. 진짜 감독 같아요. 진짜요? 진짜 감독님 같으세요. 저는 그 씬도 있잖아요. 그 친구 별장 놀러 갔을 때 뭐 우먼스 플레인 하는 것처럼 얘기해봐 하니까 그게 뭔데요? 막 이러고 왜 맨스플레인 하는 것처럼 우먼스 플레인 해봐 막 이러면은 지금 하고 계신 거 잘 봤습니다. 뭐 이런 씬도 있듯이 율리에는 그냥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아가고 또 내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에 대해서도 통찰하는 인물인 것 같고 또 자신이 쓰는 그 글에서도 나타나듯이 근데 어떤 잣대를 들이대기 참 어려운 인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떤 페미니스트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이현 배우님은 네, 저도 페미니스트 캐릭터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하셨다시피 사랑의 어떤 유형을 좀 탈피한 영화잖아요. 그 페미니스트라는 어떤 이미지도 영화 자체에서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그 페미니스트의 모습들을 다 탈피를 시켜주고 싶은 감독님의 욕망? 맞아요. 그쵸? 네. 감독님? 요아캠 트리에 감독님 맞죠? 네 맞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근데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관객과에 대한 행사를 같이 하신 건 처음인데 두 분이 너무 합이 잘 맞으셔가지고 우리 행사 좀 이렇게 같이 다닐까요? 행사 같이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몸값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 좀 다니면 좋겠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배님. 저희가 근데 아쉽게도 벌써 이렇게 얘기를 나눈 지가 1시간이 넘어버렸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극장의 문을 또 닫아야 된다고 하셔서 이제 아쉽게도 좀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이현장님께서 다 같이 둥글게 앉아서 영화 얘기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실 정도로 아직 영화 얘기도 하고 싶고 연애 얘기도 듣고 싶고 연애 얘기도 하고 싶고 참 하고 싶은 게 많은 가을밤인데 다들 저희는 무대에서 떠나지만 남은 분들끼리
이 영화 더 깊게 좀 파들어가 보시고 그 지난 세월도 꺼내서 안주 삼아서 이야기 나누는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의 끝인사 말이랑 아직 사랑할 때 누구나 취하게 된다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어떤 추천의 말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각각 청해 들으면서, 그리고 괜찮으시다면은 대화 끝나고 두 분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 잠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보신 분들인데 뭐 안 보신 네 사랑할 땐 누구나 취하게 된다. 아니 그 정재영 선배님이 막 한 거 너무 웃겨가지고 뭐 이미 되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 1시간 넘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듯이 너무 할 얘기가 많은 영화인 것 같아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봐주시면 또 이렇게 뭐 온라인상에서도 또 재밌게 얘기를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뭐 요즘 열심히 잘 놀고 있습니다. 뭐 환승연애도 보고 뉴진스도 보고 그러면서 잘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뭐 또 새로운 작품으로 또 그리고 제가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또 단편 영화를 연출한 게 하나 있는데 아마 곧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러고 있고요. 네, 또 어딘가에서 반갑게 즐겁게 행복하게 만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이영 배우님. 저는 오늘 처음에 너무 떨렸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아쉬울 만큼 너무 재미있었고 덕분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선배님. 그리고 이 영화는 진짜 친구들이랑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보고 영화 끝나고 술 한잔 하면서 뭔가 이야기 많이 하고 의견이 분분할 것 같기도 하고, 대표님 말씀대로 뭔가 연애 이야기 하면서 과거 연애를 좀 털어버리기도 하고 뭔가 하나의 회상? 그래서 약간 정리가, 기억에 대한 정리가 묻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꺼내볼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게 정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를 보시면서 정리의 한 부분에 또 과정에 도움이 되는 영화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한 멘트예요? 아니요. 즉석에서 한 거예요? 되게 멋있다. 나는 막 뉴진스 얘기했는데. 뉴진스도 멋있어요. 그럼요. 저 선배님 뉴진스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데. 멋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저 오늘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고 저는 이제 11월에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작품 나오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절의 고도도 개봉을 11월에 할 것 같고 앞으로도 영화관에서 그리고 뭐 많은 브라운관에서 많이 뵐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요즘 가장 핫하고 멋진 두 배우님 모시고서 영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두 분의 합이 정말 저도 객석에 앉아서 계속 보고 싶을 정도니까는 어떻게 좀 잘 더 맞추셔가지고 만담 코너도 짜시고 이래서 빠지시면 안 되죠. 네. 같이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코요태처럼 같이 다니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면 저야 영광이죠. 여튼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약속드린 대로 두 분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무대 정리할 동안 조그만 카메라 세팅하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